자, 고조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의 실존 인물을 본다고 할 때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용왕문명은 어때요? 4,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4,000년. 시공간적인 차이라는 게 3,000년, 4,000년 이래.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아량 유적 같은 경우는 저도 4번을 가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좀 용화문명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되게 쉬워요. 근데 뭐 용화문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답이에요.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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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황하 문명보다도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더 발달된 요하 문명이 80년대 이후부터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빗살무늬는 황하 문명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습니다. 적석촌이.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의 주요한 국가들이 전부 다 적석촌이에요. 신화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뭐 명확한 팩트로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요하 문명이라는 것은 요하 일대에 펼쳐졌던 문명인데 이제 중국에서 2002년도부터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5년간,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동북공정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 이렇게 국가 사업으로서 드러내놓고 이제 했던 것은 이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동북공정을 하는 중에 대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요하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단대공정이라고 먼저 해서 중국의 이제 역사 중에 신화의 시대를 역사 시대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문명 만들기라 이래가지고 어떤 이제 하나의 지역 일대에서 펼쳐졌던 굉장히 이른 시기의 그런 문화의 흔적들을 이제 중국 문명의 원료로 해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요녕성 일대에 이제 요하 서쪽 일대인데요. 우아량이라고 하는 유적이 이제 그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조금 건너서 이제 객자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동산취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재단 유적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아량 유적 같은 경우는 저도 4번을 가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철도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렇게 신전이 펼쳐져 있는 이런 산지가 쭉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 이제 아래쪽으로는 무덤들이 돌무덤들이 이제 적석층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뭐 이 구릉 산맥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중국학계에서 엄청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의 이제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누르 황자를 쓰는 이 황제가 시조로 나오는데 이 황제족의 후예들이 남긴 문명이다. 이런 해석을 결국에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대에서 여러 정치체와 국가가 출현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나라까지의 이 모든 역사는 다 중국의 역사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황하 일대에서 이게 형성됐던 그 신석기 문명보다 연대가 몇천 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문명의 원료를 3개의 지점을 설정을 할 때 요하 문명이 가장 앞선 문명이고 중화 문명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었다. 이런 해석을 결국에 중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게 있어 이러고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요하 서쪽까지 진출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고조선이 비파형 동검 문화를 이제 주도를 했고 그걸 이제 번성시켰던 나라인데 비파형 동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하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왔어 이러고서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흥분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적석총 유적을 놓고서 비록 4,000년 뒤의 역사지만
고구려에서도 적석청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높은 그 산에 신전을 만들어서 여신상이 나온 이제 그런 그 신전이 있는데, 여신상 얼굴은 하나 있지만 몸체는 붙여보면 한 5개 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신상을 한 5개 채를 놓고 신전을 만드는 이런 이제 어떤 커다란 공동체 사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단군조선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됐어요. 고조선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단군조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라는 게 문헌을 남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졌던 우리의 고대 역사와 관련된 그런 문명과 유사한 것들이 보인다, 이것을 그냥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시차라는 게, 시 공간적인 차이라는 게 3000년, 4000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한문명을 단군조선으로 해석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이제 밥그릇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어떤 생활 문화의 어떤 그런 요소들하고 3000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건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역사는 어때요? 과학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례에 입각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판타지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좀 심한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걸 문명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있는데, 문화는 사람들이 남긴 그냥 생활 양식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사상도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남긴 흔적,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문명이라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체계, 도시라든지 국가, 이런 어떤 지배체제가 형성이 되어야지 되고,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우리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아량이나 동산치로 대표되는 이 기원전 4000년 전에 이 신석기 시대의 이 홍산문화 유적들이 과연 문명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제가 보건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대단해요. 이제 이거 과연 어떤 집단들이 이런 걸 남겼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는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명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중국 문명의 원료라든지 또는 단군조선과 관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세계의 역사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요한 문명의 사실은 일반 이제 그 시민단체나 그 정통으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사료를 읽고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 역사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역사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유사 역사학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매달리는 자료가 요한문명이에요. 그런데 요한문명은 실제 들어가 보면 이제 내용이 별로 없고, 근데 이분들도 이렇게 고대 우리 역사가 대단히 이제 이른 시기에 넓은 만주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서 웅대한 역사를 펼쳤다고 이렇게 보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는 사료학입니다. 역사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상식과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그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판타지지 실제한 역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중국 땅 전체를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로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그만 지역에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지, 하늘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처음부터 지배한 그런 역사와 나라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대한 환상이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오늘 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단군과 고조선사인데 이 단군과 고조선사의 현재적 의미가 뭐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고유한 단군이란 이름을 가진 고유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단군으로 표현되는 최초의 민족 지배자는 있었고 민족의 시조가 단군인 건 맞죠. 그래서 어떤 이제 민족의 시조로서 이 단군을 우리의 민족 시조로 모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구심점 하에서 이렇게 민족 내부의 통합 기능을 이 단군 신화와 고조선이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외세들이 우리에게 침입을 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높이고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서로 단합하는데 단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중요한데 단군 조선을 실제한 역사고 단군을 이제 어떤 뭐 고조선의 이제 어떤 시조로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는 걸 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같이 이제 혼용이 돼 있는 거예요. 단군 조선의 내용이 단군 신화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뭐 고조선 건국 과정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좀 매도하거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는 좀 곤란하다,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를 이제 또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곤란합니다, 교수님. 요하문명, 뭐 고기, 뭐 여신상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내주시니까 너무 헷갈려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직도 헷갈려요. 솔직히 저 너무 헷갈려서 여러분 질문 키워드로 제 이 헷갈림을 좀 해소해 주세요. 여러분 질문 키워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우시라 교수님께서 주류 사학계가 그 요하문명을 안 다루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역사 교육과 교수시니까 주류 쪽이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그 발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요하문명에 대한 생각은 말씀을 드렸고 제 나름대로는 그게 문명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거고요. 더더욱이 이제 그것은 중국의 어떤 문명의 원료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우리 이제 고조선과 관련해서 단군조선의 문명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렵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통으로 그 역사를 이제 이렇게 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훈련이 되신 분들은 요하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역사와 이렇게 무관한 것으로 다들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유적을 봐야 되고 어떤 문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원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답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고조선 문화는 청동기 시대 고조선 문화하고 철기 시대 고조선 문화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의 이렇게 문화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좀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 왕이 있고 관료 집단이 있고요. 외부에 이제 이웃 나라와 싸워야 되면 군대, 상비군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국가의 정의를 내릴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이제 군대나 감옥, 법률 이런 걸 들거든요. 그리고 고조선에도 왕과 관료 체제가 갖춰지고 군대, 이제 상비군이 갖춰지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감옥 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법률에 의한 이런 율령 통치를 해나가던 이런 시대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언제냐? 그럼 유만조선 시대. 그 시대의 문화가 사실은 고조선의 전성 시기의 문화이고 고조선의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비파형 동검 문화라고 하는 이제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이 문화는
비파형 동검을 포함하고 있는 무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탁자식 고인돌을 좀 보자. 그랬더니 탁자식 고인돌이 그래도 이제 내면의 벽체가 세워지고 두꺼운 지붕돌을 덮는 건데 얘는 요동과 한반도 서북 지방에 가장 집중을 해요. 이 정도가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범위인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공정도 하고 없는 신화도 만드는 것 같고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야심차게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명이 되지 않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북공정에 맞서지는 못할 망정 아니야 역사적으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워요. 중국이 최고고 뭐 세계에서 뭐 이제 어떤 모든 문화는 이제 중국이 가장 오래되었고 이제 위대하다 뭐 이런 시각에서 그런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정말로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동북지방 일대 어딘가에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 시작을 했다면 중국 동북지방 일대의 그 문화의 어떤 이제 그 시간에 따른 그런 변화 과정들을 우리의 시각에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객관적이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쟤네들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 반대로 그냥 우리 거라는 뭐 그런 시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찌됐든 좀 우리가 그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렇게 대응을 참 2003년부터 좀 뜨겁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질문하신 이제 김희진 선생님처럼 그런 시각 속에서 사실은 어떤 전략도 없이 그냥 맞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소모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 계속 논리를 개발하고 뭐 후계자들도 양성하면서 막 그 자기들의 어떤 논리들이 다 이렇게 탄탄해지가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소모적인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하나도 남겨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제 시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역사는 결국엔 자기 민족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조금 더 고고학자로도 치밀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문헌자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종합적으로 좀 우리의 시각 속으로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하 문명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이렇게 그 이후의 단계들을 설명을 해줘야 이제 고조선으로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문득 든 생각이 중국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뭐 역사, 교과서 왜곡 같은 문제들이 최근에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이에 대해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야말로 이럴수록에 정말로 냉철한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땠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실에 앉아서 이제 정말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밝혀내는 게 뭐 엄청 힘들거든요.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이제 과거 그 시대를 복원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진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못 만들어요.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단편적인 대응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을 좀 냉철하게 찾아보고 이제 일단은 뭐 기본은 자기가 전공하는 부분에 이제 그 어떤 연구 성과들을 쌓아가고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야 뭐 그게 다 국력인 거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국가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어쨌든 한중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풀어서 역사학자들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사는 해석하기라고 하잖아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는 해석하기라는 거를 아마 피부로
직접 느끼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같은 것을 보고도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을 이어가고 그 질문에 질문을 또 하고 이런다면은 역사의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